정시의 사주명리 191강은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는 10번째 시간으로 관성의 전편에 이은 후편입니다. 직장과 남편 그리고 또 자식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관과 그리고 편관, 관성에 대해서 정관과 편관을 아우르는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후편입니다. 남명의 관살 혼잡은 우선은 살면서 직업이 여러 개로 바뀔 수 있거나 또 근무처가 여러 개라서 전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경우는 당연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에 전공에 관계없이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전향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근무처가 여러 개인 경우는 같은 전공으로서 퇴사와 입사를 거듭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관이라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경우이면서 연간에 자리하고 있다면 주로 중앙부처이거나 공기업에 가까울 것입니다. 편관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자기가 직접 업을 열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공망이 되면은 어느 기업이든 입사는 할 수 있지만은 동기들과 같이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역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직업 전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망의 아픔이 되겠습니다. 또 남명의 경우는 관성이 자식에 해당하여서 혼잡된 관성이라면 정관에 해당하는 자식은 목화일간일 경우가 많으며 편관에 해당하는 자식은 금과 수일간으로서 라이센스를 이용한 경쟁력 있는 기술계의 직업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관살 혼잡은 서로가 붙어 있을 때가 비교적 작용력이 크게 나타나며 연주와 시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작용력이 적게 나타납니다. 이 재성은 원래 한 곳에 가까이 모이는 것이며 인성도 배움으로 역시 함께 모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성은 한 직장에서 동기들로서 승진을 위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에 모이면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성은 흩어져야 편합니다. 관살이 각각 한 개씩만 있을 때는 혼잡으로 볼 수도 있고 각 관과 살이 한 개씩만 있을 때는 혼잡으로 볼 수도 있고 혼잡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않기도 합니다. 가까이에 붙어 있을 경우는 뿌리로 생각하여서 혼잡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격되어 있을 때는 떨어져 있을 때는 혼잡으로 보아서 다 직이나 다 혼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관과 살이 격되어 있을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천간의 관살 혼잡은 지지의 관살 혼잡보다는 혼잡의 의미가 작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천간은 길어서 눈치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지의 관살 혼잡은 실행되는 것으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지지의 관살 혼잡이 천간의 투관에 있다면 조용하게 해결될 일도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모두 알게 된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무거울 때는 법으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에는 재생살과 그리고 재생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재성이 편관을
생하는 구조로서 재생살의 구조가 되겠고, D의 경우에는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구조로서 재생관의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D의 경우에는 관과 살이 한꺼번에 있고 재성도 정제와 평제와 한꺼번에 있어서 두 개를 합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생살과 재생관의 명조는 관성의 품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서 여명일 경우에 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을묘일주가 신축월에 나면은 평관이기 때문에 평관으로 인한 힘든 상과 그리고 자유의 구속을 심하게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서 묘의 축의 격각으로 인해서 오는 충돌이 있어서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지지의 축이 재성이 관성이 신금을 생하여서 재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축이 신금을 생한다는 것입니다. 생하니 재생살하여서 돈까지 빼앗기고 꼼짝없이 당하면서 갈라서기도 어려운 팔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을묘일주가 경진월에 난 여명의 경우에는 개강살의 정관을 만나는 것으로 경진은 개강살입니다. 그래서 관이 개강살이라는 것입니다. 정관을 만나는 것으로서 바깥에서는 업무 처리가 확실하면서도 집에서는 정관으로 경을 합의되기 때문에 정관으로 배우자를 아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재생관을 이루는 팔자로서 아내의 힘으로 의기가 양양해지는 남편이 될 수 있는 명조입니다. 또 목국을 이루어 일간의 힘이 강하여, 즉 임묘진, 묘와 진의 목국의 반합이죠. 목국을 이루어서 일간의 힘이 강하여 일간도 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을묘일주가 경진월에 나고 신축년에 난 경우입니다. 을묘일주가 신축년 경진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재생관이 이중으로서 관성이 강해지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성 두 개가 전부 위에 있는 관사를 생한다는 것입니다. 을묘일주는 관성의 혼잡으로 이혼 후에 경험이 있는 자와 재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조에 발생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르게 단일혼으로 이어가면서 처음에는 평관으로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정관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가 평관이나 정관에 해당하면서 오오, 진진, 유유, 해해로 이루어진 자형살이 중첩된 명조를 가지면은 그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불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그마한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일간에 관계하지 않고 모든 일간에 해당하며 해해 진진 유유해해의 조합과 같이 모든 자형살의 조합이 지지 전부를 메울 경우입니다. 지지 전부를 메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자형살의 조합이 본인일 경우에는 관성이 아니고 인성과 재성일지라도 본인에게 자형살의 살성이 나타나서 신상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것이 일간에 관계없기 때문에 관성이나 인성이나 재성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의 자형살의 조합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특히 자형살의 조합은 그 모친이 상관 가다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상관은 자식을 나타내는 별이기 때문에 상관이 과다일 때 이와 같은 자형설의 어떤 흉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남명의 팔자에 시상의 편관이면서 간목일 경우에는 시에 경금이 올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상편관이면서 타주에 관살이 많아서 관왕하고 신약입니다. 관이 왕하면서 신이 약하게 된 경우이죠. 관왕 신약이면은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또 늦어질 수 있고, 이때 수의 인성이나 화기의 식상이 없으면서 재관운을 만나면은 신상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신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 같은 명은 부하면은 단명할 수 있고, 또 부모의 유산이 없거나 있어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단명할 수 있고 그 재물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이 있는 화를 보면은 관을 극할 수 있고, 수를 보면은 통간 용신이 되어서 나를 생조함으로써 일주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앞의 명조는 남자입니다. 남명입니다. 갑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이고, 그리고 뒤의 명조는 똑같은 갑자이면서 일주이면서 여명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화 식신을 가지고 사화 식신이 평관을 제사라는 경우입니다. 식신이 평관을 제사라는 경우이고, 뒤의 명조는 똑같이 사화 식신이 있고 또 평관을 제사라는 명조, 똑같은 지지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직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에 평관이 왕한데, 평관이죠. 경신이니까 간목에서 평관이 지지에 받침이 있어서 평관이 왕한데, 인성과 식신이 있다면은 자수의 인성과 그리고 사화의 식신이 있다면은 제살하여서 권자를 얻고 부귀할 수 있습니다. 평관이 이때 평관이 인성보다 힘이 있다면은 무관직으로 출세하고, 인성이 평관보다 성하다면 강하다면은 문관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명조는 평관을 식신으로서 제살한 경우가 되겠고, 인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의 명조는 개업이가 된 사람이며, 또 뒤의 명조는 기술한 명조는 여명의 경우에는 관의 효용성보다는, 즉 평관이 제사라는 효용성보다는, 즉 인성이 간목을 생한 것이 더 크게 작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드러나게 되어서 생활이 안정화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된 사람으로, 동일한 간목 일간과 같은 신 그리고 신자의 사화의 식신이 있고, 신금의 평관이 있고, 자의 정인으로 구성되어 두 사람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여명의 경우는 가정에만 충실한 경우가 되었고, 남명의 경우에는 개업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명과 여명에 따라서 식신, 제살과 인성이 있는 경우는 사회적 일거리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양인이 있는데, 간목일주가 을목을 보면은 급제 양인을 본 것입니다. 양인이 있는데 평관이 있죠. 또 경금의 평관이 양인을 제복한다면은, 이때의 이 제복하는 사람은 자기 직업으로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 방면에서 공명을, 이름을 얻을 수 있고,
여명의 경우에 병오일주, 양인이죠. 또 임자일주, 또 양인을 가진 경우입니다. 병오와 임자의 양인일주이고 각각으로 임수와 무토의 편관이 있다면 양인이면서 병오일주의 경우에는 임수의 편관이 있고, 또 임자일주의 경우에는 무토의 편관이 있다면은 남편과 양인으로서 편관을 가졌다면은 남편과 이별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명이 이별하기 쉽지만은 그 직업이 약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술직에 종사한다면은 그 이별수를 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면하면서 흉살이 없다면은 흉살도 없고, 나머지에 또 병과 임수가 만나면은 강희상령의 기람도 있고, 또 임자가 무토를 만나면은 무토가 제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서 부귀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남명의 경우에 관살 혼잡이면은 정관적인 일에 몸을 담기도 하고, 또 개인업을 열기도 하며, 대체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편한 것을 하려는 경향으로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하고, 또 간단하고 빨리 성부가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색을 기호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여명인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면은 재혼이나 애정사가 따를 수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양친의 덕은 부모의 덕은 없는 편입니다. 특히 여명의 편관은 직업적으로도 강성을 띠게 되어서 주류에 관련된 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관유살, 정관을 없애고 편관만 남아있는 경우, 둘 중에 또 거살유관입니다. 둘 중에서 편관을 없애고 정관만 남아있는 경우, 또 거류섭에 편관과 정관이 3개 이상이면서 두 개가 사라지고 한 개만 남는 경우가 거류섭외입니다. 거류섭외가 된다면은 하나만 남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형충이나 공망이나 귀신의 간섭만 없다면은 이와 같이 3가지의 경우에 남녀를 불문하고 형충, 공망, 귀신의 간섭만 없다면은 혼잡의 어려운 남명이 기명으로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거류섭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거류섭외는 3가지 이상, 즉 편관과 정관이 혼합된 3가지 이상의 경우에 거류섭외가 일어나는데, 3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자는 가고, 그러니까 편관이 가든지 정관이 합을 해가지고 가든지 충을 하든지 일단 자는 가고, 남을 자는 남고, 짝을 이룰 자는 짝을 이루어서 조절이 잘 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관살이 3개 이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명조라면은 거류섭외가 잘 되어서 교통 정리가 잘 이루어진 명조는 오히려 부귀하고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를 보면, 첫 번째는 합과충으로, 첫 번째는 관이 지금 갑인일주에서 관이 신금과 그리고 또 지지의 신금과 유금 3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에 천간에 있는 신금은 병신합으로 지금 없어지고 거하고, 밑에 있는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은 인신충으로 지금 없어진 거하는 경우입니다. 없어져서 유금만
정관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길명으로 흉명이 길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합과 합으로, 또 두 번째는 병화일간일 경우에 임수의 평관과 해수의 평관과 자수의 정관이 세 개가 있는 경우에 임수는 또 정화와 정임합으로 지금 거해지고 해수는 또 임목과 인의 합으로 없어져서 또 역시 자수인 정관만 병화의 정관만 자수만 남은 경우가 즉 거류섭외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합과 충으로서 충과 합으로 완전히 거류섭외가 이루어진 예입니다. 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정화와 정화의 정관과 오화의 정관과 그리고 사화의 평관 세 개를 본 것입니다. 혼합된 경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는 정인합이 이루어지고 또 밑에 있는 정관은 또 오묘 자오충으로도 깨어지고 또 사오미 합으로도 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관도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위에 있는 것도 합이 되어서 없어지고 거한 경우고 나머지 사화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병화의 사화만 남아있어 평관만 남아있어서 길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거류섭외가 이루어진 세 번째 합입니다. 거류섭외가 명조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류섭외가 명조 내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운에서 만일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또다시 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살과 그리고 양인을 함께 귀하게 쓰는 사주로서 살인균정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살인균정은 살과 양인이 함께 강하여 살성과 양인을 모두 쓸 수 있는 사주를 살인균정의 사주로 이름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정화 양인이 병화일간이 정화를 보면은 양인인 것입니다. 양인이 미토에 근을 두고 정화는 미토에 근을 두고 임목으로서 생을 받고 지지에 있는 임목으로서 목생화하여서 일간을 생하게 되고 생을 받아서 생하게 되고 또 간목으로 도움을 받으니 시간에 있는 간목으로부터 목생화하여서 또 도움을 받으니 고강한 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강한 일간이 되었으며 칠살인 임수 역시 자수와 그리고 신금의 생을 얻어서 칠살인 임수는 평관인 임수는 자수와 그리고 연지에 있는 신금으로부터 금생수로서 도움을 받아서 강한 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 명제에서 대운이 만일에 해자축으로 흐른다면 살성을 쓸 수 있겠고 이 평관 임수를 쓸 수 있겠고 사옴이 대운으로 흐른다면 화대운이 강하니까 정화를 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의 날을 세울 수 있는 운으로서 고위직을 노릴 수 있는 명조가 되어서 대운이 해자축 또 수운으로 흐르든 그렇지 않으면 사옴이 화운으로 흐르든 어느 쪽으로 흘러도 입신양명할 수 있는 살인균정의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균정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는 상관경관입니다. 정관을 보아서 상관경관으로서 동주의 형태이거나 또 파극 또는 합거되면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고, 여명은 남편의 재화가 따르고, 남명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명예, 또 자식에 대한 흉이 발생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관성이 길하게 되면, 관성이 길한 명조라면은 가난과 환란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명으로서 월주가 편관이면은, 여명으로서 월주가 을묘로서 편관이 되면은 남편과는 정이 없는 편이며 외정을 갖기도 하며, 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예능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 그 편관이 비극과 그리고 동조하거나, 비극과 동조하거나 비극과 합을 하면은, 비극과 지금 이와 같은 경우 합을 하는 경우다, 묘술 합을 하는 경우, 합을 하면은 유부남과 인연이 있거나 배우자에게 딴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주가 정관이면은 차남이라도 장남 역할을 할 수 있고, 청년 시절에 공직에 운이 있습니다. 또 월지가 정관이면서 인수가 있다면은 일생 동안 행복하며 정관 대운에 대부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일지 정관이면은 자수성가형이며 현처나 남편을 만나고, 시주의 정관이라면은 늦게 발달하고 좋은 자식이나 좋은 남편을 둘 수 있습니다. 정관 하나에 상관이 없다면은 대체로 정의롭고 강직합니다. 그러나 정관이 많으면은 정관도 편관화되어서 가게가 힘들고 재화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정관에 상관이 있거나 운에서 만나면은 청년기에는 자리수의 이동수가 되겠고, 이동수이며 장년기 이후라면은 직업을 그만두게 되는 때입니다. 이 상관운은 어떤 형태이든 불편한 시기입니다. 정관이 길신일 경우에는 더욱 흉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옵니다. 관이 인신사의 역마이거나 역마와 동주하면은 외교관이거나 외국계의 직장과 인연하기 쉬우며, 여자일 경우에는 자신이 외국계 회사의 직장인이 되거나 외국인을 남편으로 맞거나, 내국인이라면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 출장이 잦거나 외국의 파견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 배우자와 인연이 많습니다. 이 여명의 경우에 관성이 운에서 드러나면은 결혼을 하게 되거나, 또 남자의 경우에는 직업을 얻거나 자식을 얻는 운이 됩니다. 예로서 병술일주가 신월에 생하여 관성이 명식에 없는 경우에, 병술일주가 신월에 생하면서 관성이 명식에 없다면은 신 속의 지장간 속의 이민 간성대운과 인과 같은 간성대운과 세운을 맞이하거나, 신금을 형충하는 임목의 운이나 사화의 운이 오면은 관성이 움직이는 운으로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자식을 얻거나 성급이나 성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관성이 과다하면 일반적으로는 불편한 것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이 되지만은, 그러나 관성이 4개 이상이면서 나머지 자가 관성을 역하지 않으면은 관성으로 종하는 사주가 되기 쉬워서 오히려 관으로의 위치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길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축, 일주가 관성이 1개, 2개, 3개, 4개 이상 될 때는 전부 관으로 종하는 일주가 되기 쉬워서 오히려
관으로 어려움을 받는 것보다는 관의 위치가 높아져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에게 운에서 편관의 운이 오면은 힘들어져 가로로 인하여서 크게 상신할 수 있고 몸을 상할 수 있고, 무관사주에서는 편관운이 오면은 새로운 압력으로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혀 관성이 없는 사주에서 만일에 편관운이 온다면은 새로운 당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압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명주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91강으로 관성의 전편에 이어서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